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인간이라는 동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같이 실천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제가 시서식을 하나 드리려고요. 실제로 여러분 체중에서 한 1kg나 2kg는 여러분 책임이 아닌 다른 생물의 무게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한 100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생물이 우리 몸을 마치 큰 자연처럼 이 길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 세계 과학계에 굉장히 중요한 확입니다. 제2의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인생인데요.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인체 안에 있는 미생물은 우리와 더불어 살아야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려면 우리 몸 안의 미생물을 잘 이해해야 한다. 사람이 동물이란 제가 증거를 한두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물일을 오래 하면은 손에 부퉁부퉁해지잖아요. 왜 손등은 안 그렇게 되죠? 왜 손바닥하고 발가락만 그렇죠? 물속에서 조개라든가 이런 해초 같은 거를 미끄러지지 않게 잡으려면 이게 그렇게 불어나야 못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람은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다른 동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근데 다른 동물하고 같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뭐가 굉장히 작냐 하면 힘이 작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나 개 하품할 때 보셨어요? 예쁩니까? 엄청나죠? 사실은 사람은 이 등치에 비하면 입이 굉장히 작은 겁니다. 근데 사람하고 동물하고 가장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은 덩치가 큰데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상어의 식성을 가진 쥐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어는 자기 입에 들어가면 다 먹습니다. 그렇지만 상어는 쥐처럼 번식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지구에 사단이 났습니다. 지구가 이게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지질학자들이 지금 이 시대는 새로운 지질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8세기 중반부터 인간이 본격적으로 지구를 바꾸기 시작한 이 시기를 따로 인류세라고 해야 되겠다. 뭘 바꿨냐? 지구에서 사람이 기후를 바꾼 최초의 동물입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사용량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화석연료를 우리가 쓰는데 20세기 동안 인류가 쓴 이 에너지의 양이 지난 1000년 동안 인류가 썼던 에너지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지구에 사람이 토지를 쓰기 위해서 없앤 숲이 절반 정도 됩니다. 지구 표면을 흐르는 담수의 절반은 사람만을 위한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이 나아진 거죠. 우리가 자연 파괴, 환경 파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흔히 숲을 베어내고 갯벌을 갖다가 막고 강을 중수하고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가을에 설악산 대청동에 등산객들이 올라갑니다. 어떤 등산객이 올라오냐면 무박산행이라고 해가지고 헤드랜턴을
불을 밝히고 산이 보이겠습니까? 바위가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앞사람 따라서 부천히 걷고 해서 대청봉 정상 올라갑니다. 대청봉 정상 올라가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비에서 사진을 줄을 서서 찍고 도시락을 까먹고 일부는 정상주도 마시고 그리고 고함도 지르고. 여러분, 이거는 남한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등산은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 몸과 마음을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연에 대해서 스스로 겸손해지는 걸 배우고 이런 것이 등산이었는데 이제 우리는 등산조차 소비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07년에 충남 태안에서 원유가 누출됐죠. 큰 사고가 났습니다. 모든 일간신문 일면에 이 사진이 실렸습니다. 꿀새오리가 기름을 덮어쓰고 있는 거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석유를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유조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 재앙을 자초했던 겁니다. 석유에 중독된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삶을 지금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해안 이후에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11년에 구제역 파동이 있었죠. 그때 전국에 이르던 돼지를 전부 다 따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12년에 전국에 돼지가 없어져가지고 돼지 파동이 났습니까?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냥 돼지 파동이 안 났어요. 정말 거짓말 같게도 그 다음에 돼지 무리마다 돼지를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돼지를 여러 해씩 길러서 잡아먹지 않습니다. 돼지를 몇 달 길러서 잡아먹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맞는 분한테 제 서명한 책을 한 권 드리겠습니다. 3개월이요. 네? 3개월? 3개월이요. 예? 6개월. 네, 6개월 정답이 제일 가깝고요. 나중에 저쪽 뒤로 따라오세요.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8개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묵고도 고스란히 살아나겠죠. 우리가 고기 생산이 최고일 때 잡는다는 겁니다. 사료를 한 포대 줬을 때 고기가 2포대 나오면 좋다. 근데 사료를 한 포대 줬는데 고기가 한 포대 반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잡습니다. 가장 성장력이 왕성할 때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럼 육식을 하지 말란 말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그렇진 않습니다. 육식을 당장 그만둬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알아야 된다. 불편해야 된다. 그래서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사진은 1960년대 한강 사진입니다. 그때 날씨가 한참 더우면 한 10만 명이 강수욕을 했습니다. 강변의 백사장에 와서 목욕하고 놀다 났습니다. 물론 한강 개발 이전에는 홍수도 많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만약 그때 우리가 아주 현명하게 이 한강의 원형을 잘 보존하면서 홍수도 막고 오염도 막을 수 있었다면 아마 한강은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강이 없습니다. 10만 명이 강수욕을 하고 해변에서 모래사장에서 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느강, 헬스강 다 가보셨지만 강물이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우리는 너무 짧은 목적으로만 이해합니다. 좀 더 긴 시각에서 보면 자연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사람은 잘 사나? 에너지를 덜 쓰면서도 더 사람답고 더 문화가 발달한 그런 발전,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런 데서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자, 멧돼지 한 마리 나타났다. 온 시내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다음에 막 출동해서 총으로 쏴서 잡아서 끝을 내는데 지금 오른쪽 사진에서 보는 데가 베를린입니다. 독일 베를린은 멧돼지하고 같이 삽니다. 같이 사는 게 불편합니다. 짜증도 나고. 그렇지만 그거를 멧돼지를 싹 없애버린다고 해서 그 도시가 자연스러운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우리 곁에 다가오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그 불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벌써 소리 나왔나요? 안녕.
이게 무슨 소리 같아요? 앞에 안녕한 건 사람이 하는 소리고요. 그 뒤에 안녕 안녕 하고 두 번 따라한 건 코끼리가 내는 소리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코끼리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에버랜드에 있습니다. 코시기라는 코끼리예요. 코끼리는 윗입술이 코하고 붙어갖고 길게 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는 오 이런 것처럼 입술을 오므리는 모음 발음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코시기는 코를 자기 성대 목 안에 성대 쪽에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소리를 냅니다. 근데 좀 아까 소리 들으신 것처럼 사람 목소리를 냅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들려주실래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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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이 코시기 한 대여섯 가지 얘기는 안녕, 좋아, 누워, 한창 사회적인 유대, 사회성 문물이잖아요. 사회적인 유대가 필요한 시기에 홀로 있었습니다. 오로지 사육사하고만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육사와 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소통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연과 공존한다는 것은 우리는 자연 속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자연을 이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느냐 못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두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제가 이런 강연자님은 늘 얘기합니다. 기후변화 심각하고 지구가 못 살겠다고 자연이 망가졌다.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고기를 덜 먹으시오. 덜 먹으십시오. 둘째, 많이 걸으십시오. 가능하면 출근길에 반이라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실 거죠?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